안녕하십니까. 조갑지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지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14일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내내 공격했던 달창 논란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달창 논란은 지난 주말 11일이죠. 대구에서 열렸던 자유한국당의 원외 장외 집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한 지지자들을 가리켜서 문바 그리고 달창이라는 표현을 쓴 데서 출발했습니다. 당시에 방송사 기자가 요새 문바 그리고 달창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 자, 이 발언이 나간 이후에 언론사들은 아주 다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 달창이라는 표현이 여성 비하적인, 여성을 굉장히 모욕하는 발언이다. 그래서 부적절한 단어 선택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여기에 뭐 손혜원 의원까지 가세를 해서 비판을 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논란의 사실 배경이 된 그 출발은 지난주에 있었던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서 가졌던 KBS와의 단독 회견이 그 시작이었죠. 당시에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질문을 담당했던 송현정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송현정 기자가 이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회견을 진행한 이후에 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뭐 공격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었느냐? 자, 당시에 회담을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만은 KBS 송현정 기자의 질문, 글쎄 저는 평이한 수준으로 봤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곤혹스럽게 할 만한, 불편하게 할 만한 대단히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기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말 삿대질과 고성까지 오가는 이러한 기자회견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견이 끝난 이후에 굉장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당시에 사실 몇몇 조금 뭐 얼굴을 붉히게 한 질문들은 몇 가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 2발을 쏜 시점인데 지금 식량 지원을 얘기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는 것이냐라는 이런 질문이 있었고, 또 잇따른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뭐 야당이 문재인 독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재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 어땠느냐라는 이런 몇몇 질문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단독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 굉장히 잘못된 어떤 경제 통계 인용, 그리고 왜곡된 발언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전히 양극화가 극심한 나라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논리, 그리고 고용 사정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용의 질이 높다, 지금의 경제 실정과 전혀 안 맞는 그러한 발언, 또 여전히 이 시점에도 식량 지원을 강변하는 그런 모습, 또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서도 실패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인선이 된 장관들 다들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억지스러운 궤변 참 많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송현정 기자 그것을 끝까지 재질문을 통해서 계속 비판하고 어떤 허점을 파고드는 이러한 질문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견이 끝난 이후에 정말 문재인 지지자들이 보였던 그들의 행태는 정말 기가 막힌 이런 수준이었는데요. 자,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땠습니까? 다들 인터넷상에서 난리가 났었죠. 송현정 기자 누구냐? 어떻게 저런 표정으로 대통령을 바라볼 수가 있느냐? 송현정 기자의 표정을 문제 삼고, 그리고 무례하다, 태도가 무례하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데 웃으면서 편하게만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 싸가지가 없다, 아주 태도가 불쾌했다, 무례했다, 어떻게 우리 대통령에게 저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느냐, 송현정 기자 누구냐, 이런 질문이 인터넷상에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본 바로는 송현정 기자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정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자로서 가져야 될 긴장감을 뭐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지 절대로 무리하게 질문하거나 무례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어떤 질문 수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문재인 지지자들의 정말 이 속 좁은 모습, 그리고 폭력적인 모습에 대해서 정말 저는 경악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자, 사실 제가 이걸 느낀 것은 보통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페에 아주 여성들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카페들이 있습니다. 보통 회원수가 한 10만 정도 되는 이런 대형 카페들이 있는데 저도 뭐 정보를 얻는 차원에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가끔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에 이 회견이 끝나고 나서 그날 글들이 올라오는데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뭐 보는 내내 열받아 죽는 줄 알았다. 어떻게 저런 수준의 기자가 뭐 우리 대통령에게 저렇게 싸가지 없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갔죠.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몰려가서 청원을 하자. 그래서 열심히 청원을 독려하는 이런 글들이 또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대통령의 대담은 검증된 실력을 가진 대담자와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청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청원 글들을 그들은 동의합니다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글이 또 올라왔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한국기자협회에 KBS 송현정 기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이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라는 글들이 올라와서 막 또 서명을 돌립니다. 여기에 또 더 나아가서 송현정 기자 개인 신상털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송현정 기자의 사촌이 아이돌 그룹인 뭐 인피니트의 멤버인 성규라고 하는데 그 연예인까지 공격을 하고 뭐 남편이 뭐 삼성에서 근무를 한다더라 라는 이런 신상이 다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인신공격의 글이 넘쳐나는 이런 상황까지 번졌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이건 다수의 폭력, 정말 수준 낮은 선동이 이 우리나라 어떤 정치판을 정말 지저분하게 만드는 이러한 현장을 보는 것 같아서 참 기가 막혔고, 이것은 언론의 자유가 어떤 군중의 권력에 의해서 도전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지자들의 어떤 성격과 그들의 행태가 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형태의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배경이 아닌가. 자, 어쨌든 이 사건이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지켜본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 할 말을 한 것이죠. 그들의 행태가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문재인에 대한 어떤 무비판적인 지지자들, 극렬 지지자들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표현, 문바, 그리고 달창이라는 표현을 집회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달창이란 표현, 사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서 달창이 달빛 창녀단의 줄임말이다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뭐 토착 왜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들이 표현하는 뭐 일배니 무슨 뭐 일배충이니 아니면 뭐 틀딱이니 하는 이러한 우파를 공격하는 용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여튼 토착 왜구라는 표현도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여러 표현이 있는 반면에 또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문바, 달창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텐데 그냥 뭐 인터넷상에서 댓글을 보면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이런 뭐 통속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달창이란 표현이 달빛 창녀단의 줄임말이다라는 것을 처음 알았고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과하면서 그 원래의 의미, 정확한 의미와 이 구체적인 유래를 모르고 사용한 표현이다라는 이 해명이 저는 그냥 솔직한 해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이 자신들이 잘못해 놓고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뭐 손혜원 의원이라든가 이 문재인 정부, 이 문재인 세력의 워낙에 뻔뻔한 모습들을 많이 본 상태에서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떤 솔직한 해명 그리고 이 빠른 사과가 오히려 성급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파 진영의 비판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굳이 사과를 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를 수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걸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를 수 있죠. 자, 이에 대해서 전유옥 의원이 또 이와 같은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전유옥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이 달창이라는 표현 쓴 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글을 올렸는데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자, 블로그의 제목이 얼마든지 부르세요 달창이라고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 글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 지금부터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지요. 제가 나경원 의원보다 문빠 달창이라는 말 먼저 썼습니다. 사실입니다. 요즘 말하는 팩트입니다. 저는 달레반, 그러니까 탈레반이 아니라 역시 이제 문빠들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 달레반이나 문빠는 금방 이해가 됐는데 달창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꽤 오래전입니다. 한두 달 전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도 변함이 없던데 달창의 뜻을 검색을 하니 닳거나 해진 밑창이라고 나오네요. 저도 오늘 찾아봤는데요. 네이버 검색을 하면은 명사라고 되어 있고 닳거나 해진 밑창이다 라는 뜻으로 지금 검색이 됩니다. 이 달창이라는 표현 검색하면 뭐 문재인 지지자들을 가리키는 뭐 비하적 표현이다. 전혀 검색되지 않습니다. 자, 계속 읽어드리면 그래서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쓸모없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창 이 표현이 여성용 문바라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중성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대변인을 할 때 독설가라고 좌파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욕설이나 특정 비하어를 쓴 적은 없습니다. 자, 조금 넘어가면요. 자, 보통 급식체나 맘체, 그러니까 보통 뭐 아이들이 쓰는 표현이라든가 이 여성들이 쓰는 어떤 특정 용어들, 극도의 줄임말, 알 수가 없지요. 그럴 때 저는 네이버 혹은 구글에 검색을 해봅니다. 달창도 그 결과물입니다. 아마도 네이버에 달빛 창녀라고 나왔었다면 혹은 그 설명이 있었다면 전 결코 달창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달창을 찾아보고 사전적인 의미대로 해석한 것이 잘못인가요? 그럼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네이버의 잘못인가요? 그것은 당연히 아니지요. 저를 달창이라고 하신 분들의 달창과 제 달창은 많이 다릅니다. 사관이 사제니 기가 막히네요. 마치 억지 거짓 자백을 얻어내려고 멀쩡한 사람을 고문했던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 겹쳐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팔면서 살아갑니다. 물건도 팔고 지식도 팔고 서비스도 팔고요. 그런데 저도 기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제 지식과 가치를 팔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유옥 의원 자신도 이 달창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누가 비판을 했나 봅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 글이자 나경원 의원이 공격받는 것에 대한 나름의 어떤 변호도 될 수 있는 이런 글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달창이란 단어를 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단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 그리고 이게 여성 비하적인 표현이라는 게 지금 뭐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 쓰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 용어를 어떤 단어를 뭐 선택을 하느냐, 어떻게 지칭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죠. 본질은 그들이 보이는 행태입니다. 달창이라고 불리든 문바라고 불리든 정말 무비판적인 이러한 그냥 앞뒤 가리지 않는 이러한 문재인 지지자들이 보이는 이러한 행태, 이러한 행태가 우리의 이러한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협하고 있고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으로까지 번진다라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 부분이죠. 정말 다수에 의한 폭력, 다수에 의한 폭력이 할 말을 못하게 하는 이러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게 아닐까요?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조금 성급하게 사과는 하셨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계속 용기 있게 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